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6월 26일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어제 제가 시황에서 약세장일수록 우량주에 투자하라 이러는 개념에서 코스닥의 최고 우량주로 꼽히는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300% 이거를 겨냥한 투자에 대해서 일반 중소형주의 무상증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 일요일 날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장세가 상당히 코스닥 종목들, 특히 일반 중소형주들이 끝을 모르게 그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서 물론 중대형주, 대형주에, 우량 대형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또 실속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가가 어려운 때 과도하게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 똑같이 무상증자 500%가 6월 30일 기준으로 있는 공구 우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로 적어놓은 내용에서도 보듯이요, 약세 장세, 최근에 지수가 과도하게 미국으로부터 불어온 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약세 장세가 아주 전개가 되고 있는데, 또 약세 장세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이렇게 이 어려움이 언제 가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지만, 약세 장세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또 신호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올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지만 준비된 사람은 설렐 것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지난번 게임 업체의 인터넷 광고 카피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아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공구 음원이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기회에 잘 500%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권리락한 다음에 주가가 약하다는, 저가로 내려갔다는 이런 측면에서 권리락한 다음에 사는 것이 유리할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무상증자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는 500% 무상증자가 언제까지 사면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6월 30일 날까지니까 6월 29일 날 권리락을 하게 될 거고요. 6월 28일까지, 6월 28일이라고 하면 이제 내일 장 열리고 화요일까지죠. 화요일까지 매수하시는 분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29일 날은 이제 권리락이 되겠죠. 권리락이 지난번 노터스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500% 무상증자니까 약 6분의 1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상장 예정일은 7월 18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5배의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일 전후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주가가 강할 때 일단 보유 물량, 나오는 물량은 어차피 팔 수가 없죠. 상장일 전후 7월 18일이니까 7월 18일이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이네요. 그렇다면 그 7월 14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주식으로 무상증자를 많이 받아놓은 사람들 경우, 지난번 노터스도 봤지만은 급격하게 그 가격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될 거로 생각될 때는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얼만큼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계산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무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발표하기 전에 주가의 동향이 어땠고, 발표했을 때 무상증자의 재료를 호재로 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얼만큼 떨어졌는가, 이런 건 그 일별 2주간 시세를 보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구음원 같은 것도 6월 14일 날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15일은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점 상한가, 매물이 나오지 않는 시초가부터 바로 상한가에 2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문제는 6월 16일 날 이때 바로 상한가는 아니고 장중에 상한가 근방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돼 가지고 이 노터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그때였거든요. 노터스의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권리락 이후에 6번 상한가를 치고 6월 10일 날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6월 13일 날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가 마냥 호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통 이전에 노터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상한가 흐름이 한 3일 연속 정도, 4일 한 3, 4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이렇게 200%가 넘는 그런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거에 치고는 공구음원 같은 경우 무상증자의 재료가 조금 소멸될 때, 그때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만 못했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가 볼 때 그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79,500원에 1000번은 그대로 물량이 없는 상한가에서 장중에 129,000원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가는 6만원대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만원대 가격대도 보통 3, 4만원을 증자 전의 평균 시세라고 볼 때 현재 약 50%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6만원 정도의 최종 권리 현재의 가격인 6만원 정도의 6월 28일까지 매수를 해서 증자를 받게 될 경우에 권리락 가격은 나누기 6을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증자 비율이니까요. 그러면 만원이 기준가가 되는데, 지난번 노터스처럼 똑같이 만원이면 기존에 6만원이었다가 6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주가가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만원에 1000주를 매수하게 되면 약 6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요. 6천만원은 7월 18일 날 되게 되면 이 주식수는 5천주가 늘어나서 6천주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원을 유지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구음원의 중기적인 가치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무상증자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권리락한 다음에 착시현상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 떨어지는 이런 일을 반복하긴 하겠지만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공구음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원 정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 3월 30일 날 이 공구음원에 대한 주가 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증자한 이후에 만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6만원에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만원 이상의 기본 가치가 안 가는 회사다 싶으면 매수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신주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한없이 싸졌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2022년 3월 30일 날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한번 봤을 때 이 회사의 주식 가치, 이게 공구먼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인데요. 글씨가 작은 관계로 제가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 회사는 여성용 의류를 공동 구매하는 그런 사이트로, 그 회사로 더 알려져 있고요. 자산 총계는 315억이에요. 부채가 44억밖에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총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가 271억에 해당되는데요. 자본금이 놀랍게도 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액면가 100원, 특례 상장의 조건으로 지난 2022년 3월 말경에 상장한 2만 원에 상장됐던 그 회사로 관심이 높았었던 기업이죠. 이게 공구먼 상장 첫날에 관련된 기사 내용인데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56대 1 정도, 공모가 26,000원, 3만원에서 2만원에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2만 원대에서 장중에 26,0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략 35,000원, 38,000원, 4만 원대까지 이 정도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내부 재무 구조가 납입 자본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액면가가 100원짜리거든요. 주식수가 250만 주가 해당이 되는데요. 공구먼이 주총 전까지는 자본금이 2.5억인데 이후 약간의 증자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3.6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액면가는 100억이고 주식수는 360만 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500%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은 3.6억에서 18억 정도가 5배인 18억 정도가 증가해서 21.6억으로 되고, 주식수는 2160만 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총 자본이 지금 271억인데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271억의 총 자본이 약 18억 정도의 자본으로 전입할 경우에 그래도 여전히 250억대 유보율을 1200% 이상의 높은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공구면의 그 작년도 그 매출액이 473억이거든요. 시가총액 2200억 정도, 최근에 물론 주가가 올라와서 22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03억이나 발생하고 순이익이 87억이란 얘기예요. 순수한 자기 납입 자본이 3억 6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의 근 20배가 넘는 그런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 현재까지의 재무 구조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상당히 그 우량한 재무 구조의 회사고, 지금 아무래도 자본금 규모가 2억 5천 3억, 요 2억 3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도 배당금도 무려 1,200원이라고 하는 점, 1,200원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액면가 100원짜리가 자기 액면가 대비 12배의 배당을 실시하는 이런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무상증자를 받고 무상증자에 대규모 주식이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노터스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최저 그 권리락 가격은 유지하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공구우먼도 여러분들이
28일까지 잘 결정을 하셔서 지금 현재의 추세,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충분히 무상증자를 받는 쪽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공구음원의 그 재무구조하고 무상증자 일정, 그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